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은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흔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쭉 적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장님은 이미 이뤘거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전에 그 6대륙을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네. 이미 이제 거기는 달성을 했고, 우리 양조장 술이 좀 세계적인 술이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아, 그렇죠. 저도 버킷리스트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네. 그 사업 크게 키우는 게 제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과 불안을 가득 안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럴수록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그리던 제2의 인생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의 인생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꿈꾸던 제2의 인생을 한 발 앞서 살아가는 제2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버킷리스트까지 수집하며 그 꿈을 응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네. 그렇다면 빨리 만나봐야죠. 네. 자, 자신을 꿈 수집가라고 소개했는데요. 20여 년간 대한민국 육군 파일럿으로 복무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날아오르고 있는 새내기 제이입니다. 박성환 씨의 일상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요. 꿈 수집가 제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도심과도 그리 멀지 않고요. 환경도 깨끗해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여기죠. 맞습니다. 이게 뭐죠? 굉장히 특이한 건물인데요. 네. 카메라 모양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 7일차 44세 박성환입니다. 네. 네, 본래 군인이었고요. 육군항공대에서 조종사하고 헬기 조종사하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서 무기체계 도입 사업 좀 하고 감사 업무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하는 군인의 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년이 이렇게 되게 긴 걸로 보장된 걸로 여기지만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급별로 정년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급 들어갈 때는 이 일을 하면 좀 진급을 시켜줄까? 저 일을 하면 좀 진급을 시켜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좀 안 되구나. 그래서 전역해야겠다고 그때 굳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네. 와, 상당히 멋있는데요. 저희가 자신의 직업을 참 사랑했고 끝까지 이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업 군인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군인들은 이제 정년이 근속 정년하고 계급 정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도달할 경우에는 전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위의 경우에는 이제 근속 15년 또 연령 43세 중 한 가지가 도달한 경우에 전역을 해야 하고요. 소령은 근속 24년, 연령이 45세가 정년이라고 해요. 주인공의 경우에 연령 정년이 조금 남았지만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이제 전역을 선택한 거죠. 과연 주인공은 또 어떤 꿈과 계획이 있었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화 왔지. 아빠 맨날 뭐 하냐고 물어보던데. 뭐래? 아빠 도대체 뭐 하길래 나 전화 올 때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있지 않았나? 아니야, 오늘 여기서 성아 씨 만나고 한다고. 아 맞다. 9시에 오늘 모임 계획 있었잖아. 잡는다고. 그랬구나.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가족의 꿈이 담긴 공간이에요. 카페 꿈꾸는 사진기입니다. 네. 그냥 저는 주택이 아니라 카페였군요. 네, 주인공은 이제 은퇴 7일차라고 하셨는데 새로 생긴 카페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는 오래전부터요 아내와 함께 전원 생활을 준비해 왔는데
오랜 준비 끝에 2013년 이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은퇴하기 전부터 아내분이 쭉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아, 네, 여기는 제가 모아놓은 카메라들인데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메라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두 개씩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버킷리스트에 카메라 50대 갖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모은 거고요. 이거를 모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남편의 용기, 아내의 인내. 예. 카메라 전시된 거 보면요. 네. 역시 오늘의 주인공 제이가 직업 군인답게 뭔가 좀 꼼꼼한 성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게 거의 전문가 수준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요거는 저희가 그 카페 엽서예요.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좀 기념할 만한 것을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엽서라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저희가 찍은 사진들로 카페를 찍은 사진들로 이제 그 엽서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 손님이 엽서 제작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카페 건물도 예쁘지만요. 한국의 사계절이 담긴 이곳 풍경이 외국 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꿈꾸는 사진기는 여러분들의 꿈을 담아드린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이런 것을 버킷리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인화를 해드리는 공간이에요. 차도 한잔 하시면서. 예. 저희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사진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카페를 짓고 하는 것까지 해보니까 결과물도 행복하지만 결과를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 과정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꾸는 사진기에 오시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시고 그 버킷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할 수 있게 조그만 신용카드만한 사이즈로 그 버킷리스트를 인화해드립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고 꼭 이루시라고 응원해주는 곳입니다. 또 사진기를 닮은 외관만큼이나 이제 카페 경영 철학도 아주 특별한데요. 시골에서 저런 카페를 하려면 독특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야 또 찾아가는 맛이 있지. 네, 똑같은 모양이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네. 네, 이 사진은 손님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예요. 저희 카페 오면 숙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이렇게 작은 사진으로 인화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볼 수 있게. 예. 꿈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포토샵으로 합성을 하든지 뭐 잡지에서 오리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꿈을 이룬 것처럼 사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로 꿈꾸는 사진기로 지었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버킷리스트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일단 손님들도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으니 그걸 좀 나눠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고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한 창업하고 한 2년 지나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꿈과 목표가 카페에 이제 한 벽면을 가득 채웠잖아요. 네. 저 자체로 정말 벅찬 느낌. 주인공이 왜 스스로 꿈 수집가라고 불렀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작가님하고 PD님도 버킷리스트 작성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못 나가요. 네. 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5개나.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게 바로 이곳이군요. 그 우리 이제 젊은 제작진들이야말로 꿈과 목표를 적은 버킷리스트가 꼭 필요한 분들이죠. 네. 한번 써보시죠. 일단 버킷리스트는 처음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만을 위한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버킷리스트 쓰라고 하면 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 사람들이 좋다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걸 쓰되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목표는 언제까지, 이걸 언제까지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들 생각하는 집은 뭐 크기는 얼마나 하고 구조는 안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제한 날짜를 딱 적어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률 1위 이런 거 적어야 되는데 우리 얘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죠?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나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없네요. 싱가포르에서 온 암 환자셨는데요. 좀 되게 희귀암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여길 꼭 가봐야겠다 하면서 저희 카페로 오신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 쓰셨는데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이 암을 극복해내기.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암이 낫는다면 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 세 번째는 여자친구 만들기. 이렇게 한 5가지를 쓰는 게 있는데 그 3가지가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랬는데 암도 다 치료했고 자기가 치료하던 병원에서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병원에 자기 암 환자일 때 간호해주던 간호사랑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버킷리스트를 새로 쓰고 가셨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일면식도 없던 타인의 꿈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보람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다들 새해가 되면 나름의 뭐 꿈이나 목표를 다짐하지만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연초에 또 다짐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상 지갑 속에 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요.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표를 글이나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스스로에게 이제 자주 노출시키는 게 목표 달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각화한 이미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뇌에 인식되면 무의식 속에서 현실로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실제 하버드하고 예일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꾸준히 기록한 3%의 학생들이 20년 뒤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전체 97%의 학생들이 받은 소득을 넘어섰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가는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매출 목표를 이메일 비밀번호로 설정한다고 해요.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 로그인할 때마다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 목표로 비밀번호를 또 바꾼다고 해요. 그러면 저도 당장 비밀번호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비밀번호를 한글로 딱 바꿔가지고 네. 나는 복권에 1등에 당첨되겠다. 나는 복권 1등에 당첨되겠다. 이렇게 쫙 늘 이렇게 치다 보면 복권 1등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도엽 씨, 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당첨되면 우리 소장님 뭐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짜장면? 이제 비서로 시켜드려야죠. 사진들은 뭐예요? 요거요? 요거는 저희 그 보물지도인데요. 버킷리스트를 좀 시각화한 거예요, 사진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룬 것처럼 사진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는 2011년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예요. 아까 그 엽서에 있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이룬 것처럼 우리 집 예쁜 거 사진을 인터넷에서 따와서 그리고 카메라 모양 카메라를 이렇게 포토샵으로 합성하고 저희 가족의 행복한 모습, 딸이 키우고 싶어 하던 강아지 그런 것들 이제 합성해서 미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림으로 옆에 이제 카페 내부 구조랑 이런 거를 그려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둘이 애를 키우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 가족들이 각자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전원에 살고 싶은 거. 저는 사진 많이 찍고 카메라 모으고 싶은 거. 그리고 저희 딸은 강아지 키우고 싶은 거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 전원에다가 카메라를 많이 모아놓은 집을 짓자. 그게 이제 최초의 목표였고 그렇게 저희가 버킷리스트 적은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포토샵으로 합성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게 꿈꾸는 사진계의 뜻이죠. 우와, 정말 꿈꾸셨던 그대로 현실이 돼버렸네요. 수년 전에 저런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주인공의 이런 행복도 없었겠죠. 행복은 꿈꾸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야, 네. 아까 봤을 때 그 이미지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저런 그렇죠. 네. 카페하고 집 네.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딱 꾸르셨네요. 네. 저도 집에 가서 빨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후에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를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가족 사진을 매년 같은 달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거를 이제 계속 하겠다 이런 의미. 그리고 저희 최종 목표 꿈을 이룬 사람 100명의 모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썼어요. 예. 매년 같은 장소, 같은 달에 찍으신 거예요? 네, 그냥 매년 7월 되면 저희는 가족 행사처럼 이 장소에 가서 그 해에 기념할 만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이처럼 가족 기념일을요 정해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남기는 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꼭 한번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그럼 저도 30년 목표를 딱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이세요? 네, 여기 메뉴판이고요. 앉아서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리프레시 애플 리프레시 하나 하고 토스트하고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치즈 카야 토스트하고 치즈 케이크 예.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저희와 아내분은 호흡이 이제 잘 맞는 사업 파트너 같아 보여요. 네, 어딘지 몰라도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조종사 양성교육 동기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헬기 조종 받는 그 교육 과정에 동기생으로 처음에 이제 알고 지내고 친구로 지내다가 각자 근무지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다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아내분도 직업 군인이셨네요. 그러네요. 네, 멋진데요. 남자분들도 군복 입으면 멋있지만 여자분들이 저렇게 파일럿 딱 군복 입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요. 네. 또 두 분은요 대한민국 2호 부부 헬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럼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공간을 열어서 이런 생활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동시에 인생 2막을 시작하기에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충 구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은 좀 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전역해서 이렇게 그 기반을 좀 다지는 작업을 하자 해서 이제 제가 먼저 전역하고 좀 어쨌든 근무 여건이 조금 더 괜찮았던 남편이 좀 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됐죠. 예. 주인공 제이가요 카페를 찾은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네요. 네. 요즘은 어딜 가든지 SNS에 인증을 하잖아요. 카페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겨드리면 손님도 좋고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제 카페가 알아서 홍보가 되니까 일거양득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면 저한테 사장님이냐고 물어봐요. 사실상 사장님은 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명명백백한 사장님이고 저는 카페에서 주로 이제 손님들 응대해드리고 그다음에 말상대, 말동무 되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뭐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건물주. 그 건물 두 채 가진 사람이에요. 건물주. 집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뭐 워낙 저희가 위치한 이 지리적인 요건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은 게 막 버글버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목표가 그렇지도 않았고 하루에 뭐 5팀 받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정도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에는 그 외국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대신에 이제 내국인 한국 분들은 뭐 비슷하게 하루에 3팀에서 5팀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주인공의 카페는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핫플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 카페를 오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원에 살아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확실하니까 땅을 보러 다닙시다 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일산에 근무했었는데 가까운 강화도부터 시작을 했죠. 강화도부터 땅을 보기 시작해서 뭐 김포도 보고 안면도도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속초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본중에 저희가 이제 양평으로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을 응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 공간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펜션을 열면 한 1박 2일 정도 부대 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펜션을 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둘이 군인이었는데 펜션 봉급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펜션을 짓는 건 봉급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사무실은 너무 진짜 제2의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가볍게 시작했으니까 카페로 결정했습니다. 야, 저 원하는 그림대로 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그 시골 밭에다가 주막을 지은 거잖아요. 네. 비슷한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사실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건물주의 생각하고 시공하는 사람들하고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지었네요. 그러니까 네. 저 또 그림대로 만들기에는 상식적인 또 어떤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뭐 올록볼록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꿈을 이뤘는데 여전히 꿈 같은 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좀 내 자신이 좀 기특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한 번에 막 확 이런 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둘이 계속 잘 맞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둘이 의견 차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거를 계속 같이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같이 발 맞춰준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죠. 네. 저는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90점 정도 제 일의 인생이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의 인생은 한 9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제2의 인생은 앞으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한 90점? 예. 일단 저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꿈꾸는 사진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뭐 하루하루 조금 더 많아지는 거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언젠가 100명과 같이 모여서 뭐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고 뭐 그런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공통의 이 꿈꾸는 사진기를 통한 목표라고 일단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똑같이 얘기했어. 이게 생각을 계속 공유하다 보니까 같은 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100명 모이는 그 모임에 100번째는 사실 우리가 되지 않을까. 100명이 모이는 게 우리의 꿈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날이 너무 사실 기대되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우와. 꿈을 이룬 100명의 모임을 만들고 그 마지막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제이, 꿈 수집가 박성환 씨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는 주인공도 물론 멋지지만요. 그의 곁에서 항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아내도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꿈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박성환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제가 했던 일들과 많이 겹치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 하면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드림 리스트라고 했고 네. 라이프 맵이라고 하는 인생 지도에다 그런 걸 그리는 걸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분 또 그런 걸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100명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멋진 은퇴 생활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아요.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부부가 은퇴 전에는 모두 직업 군인이었잖아요. 계획했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아내분이 먼저 전역을 하고 전원 생활도 하고 카페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부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지금처럼 이 꿈을 같이 키웠다면 더 빨리 사업이 커지지 않았을까라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맞벌이로 일하던 부부가 외벌이로 전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 감소라는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부부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은퇴를 한 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 생활을 할 때 늘어난 지출 규모는 생각보다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를 두고 이제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잠깐만요. 맞벌이의 함정이요? 맞벌이를 하면 돈을 2배로 버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맞벌이 가정은 수입이 많다 보니까 쉽게 고비용 가계 재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 시에는 쉽게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맞벌이로 인해서 소득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출도 함께 커지면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 그럼 맞벌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은퇴 전에 부부가 가정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빠짐없이 공유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는 게 아주 좋고요. 맞벌이 부부는 생각보다 가계의 전체 지출 규모를 서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각자의 카드 값은 각자 해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가정의 전체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지금부터라도 줄여가는 게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야, 네. 소장님이 해주신 말은요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정보와 또 조언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자격증으로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고 있는 꿈수집가 박성한 씨의 또 다른 일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생각보다 그래도 금방 됐어,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 15년은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빨리 군대를 제대해라.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왜 자꾸 군대에 있냐. 이렇게. 이게 가장 인기 호스트. 떠오르는 샛별. 인기 호스인지는 모르겠고 떠오르는 샛별인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가급적 제가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